본격적으로 이제 아까부터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게 그런 건데, 전동 휠체어를 타는 이제 장애인으로서, 이제 뇌성마비 장애인으로서 오늘처럼 이제 장거리 이동을 할 때 불편한 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사실 장거리 이동을 할 때는 편함을 생각하면 콜택시를 타고 오는 게 제일 편해요. 콜택시를 타고 그 역으로 와서 KTX 타고 오는 게 가장 편한 길이긴 하죠. 네. 편안한 면에서 보면. 네. 그런데 이걸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네. 오히려 저는 대중교통을 지하철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비장애인 분들이 생각하시는 콜택시의 개념과 장애인 콜택시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아예 다르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비장애인 분들이 생각하는 콜택시는 부르면 오는 그렇죠. 형태의 택시를 말씀하시는 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네, 콜 그렇죠. 택시니까. 맞아요. 근데 저희는 콜을 불러놓고 대기를 해야 돼요. 맞아요. 대기 시간이 길다고 들었거든요. 정해져 있는 순번대로 아, 순번 있어요. 오기 때문에 가까운 데 지역에 따라 다른데, 서울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서울의 경우는 그 콜한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네. 제가 몇 번째인지 정도만 알 수 있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어요. 아, 그 배차수가 현격하게 적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울이든 대한민국이든 장애인 분포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율이 있을 텐데. 장애인 몇 명당 몇 대, 한 대꼴로 이렇게 마련이 돼 있어요. 보통 얘기하면 200명당 한 대, 이렇게 수치적으로 이야기를 근데 하는데, OECD 뭐 선진국 평균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선진국 평균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보다 한 2배 정도는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100명당 한 지금 한 200명당 한 대씩인데, 사실은 예. 대수의 문제가 아니라 네. 언제 얼마나 어떤 시간에 이용하게 될지를 미리 계획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택시라고 하더라도 일종의 대중교통일 텐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몇 시부터 이용해서 몇 시에 도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해했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의 예측성이 떨어진다는 건 사실 그게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근데 없죠. 보건복지부나 국토교통부나 또는 지자체별로 관련 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촘촘하게 해당 나와바리에 있는,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에 있는 장애인들의 약간 이동 패턴이나 그런 삶의 패턴들을 충분히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면은 정책을 좀 협업해서 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불가능할까요, 그게? 그게 예. 개별 맞춤이어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비장애인이 이동하는 거는 그냥 버스든 지하철든 그냥, 그렇죠. 그냥 상시 운행 해놔도 그렇죠. 아주 많으니까. 예, 네. 아주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5% 10%밖에 안 되는 장애인들한테는 타겟팅이 들어가야 되니까 어렵다는 얘기. 그렇죠. 타겟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 사실은 비장애인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네. 다니는 택시를 잡거나 다니는 버스를 타면 돼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탈 수 있는 택시와 탈 수 없는 택시로 나뉘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서부터 벌써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이제 저도 보면서 그런 장애인 그런 벤이 이제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또 현실적인 문제가 약간은 있는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절대 대수 자체도 부족하다는 그렇죠. 상황인데, 절대 대수도 물론 늘려야 되지만 그것도 그건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문제가 큰 게 그렇죠. 효율적이게 되려면 사실은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네. 저상버스 100%. 저상버스 그러면 지금 거의 100%까지는 아니지만 90%까지 됐나, 아니면 더 부족한가요? 부족한 것 같은 내가 봤을 때. 항상 100%가 언제 몇 년까지 목표는 세워져요. 안 되는 근데 거예요. 그 목표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저상버스가 일반 비장애인 버스보다 뭐 비용이 더 드나요? 예, 좀 더 듭니다. 제조할 때 좀 더 들고 이런 게 예, 있나요? 좀 더 더 들죠. 듭니다. 아무래도. 저 사실 엄청 많이 탔거든요. 저 장소만 하더라도 저상버스 굉장히 많이 탔잖아. 그렇지. 근데 한데 그 버스가, 그러니까 종점까지 갈 때 그 한 번 운행하는 한 텀 돌 때에 비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이 한 명도 안 타더라도 무조건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많은데 아직까지 부족한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설치해야 되고 하니까 내려가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리프트도 그렇고,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이런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네.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렇긴 거예요. 하죠. 그렇죠. 맞아요. 예, 예. 왜냐하면 노인 인구가 많다는 건 장애인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기 어느 때문에 정도 절반 정도 있든 예. 예, 보통 맞아요. 그런 그러니까 경우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야기해 주시고 하면 변화가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고요. 단위 면적은 넓은데 인구가 적으니까 타겟팅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연령 흐름에 따라서 장애인은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노인은 보편적으로 다 되니까. 그렇죠. 나 시간이 지나면.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저상버스가 좀 더 비싼 게 저상버스는 거의 이제 그런 기어가 오토를 많이 쓴다고 해요. 그렇죠. 스틱보다는 보통 그 버스는 스틱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넓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넓고 높잖아. 네. 높더라고 확실히. 그렇죠. 낮고 낮아야 되잖아 당연히. 근데 알다시피 이제 보통 자동차는 오토가 좀 더 비싸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수업 강의 입장에서는 좀 더 싼 스틱을 선호를 많이 하니까. 근데 꽤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장애인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이 부족한 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족함을 느끼고 안 느끼고의 느낌이 어떤 거냐면 100%가 아니면 다 부족해요. 이 명언 그렇지, 맞아. 썸네일을 뽑아야겠다. 맞아요. 99%도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내가 밖에 나가도 갑자기 못 나간다 생각했거든. 그렇죠. 간단히 얘기해서. 그렇죠. 그런 거예요. 내가 갑자기 허리가 아파가지고 추간판 대치중에 와가지고 밖에 못 나가는 거야. 그게 갑자기 생기는 거야. 아예. 그렇지. 야. 답답하지 그러면은. 그렇죠. 이게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 뭐 그런 어떤 정책을 세우시는 분들은 순차적으로 5%, 10%, 뭐 20%, 몇 년까지 100%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당장 내 눈앞에 없으면 0%예요. 그런 것도 있고 순차적으로 100% 하겠다 그랬으면 뭐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정했으면 그 데드라인 좀 제발 지켰으면 좋겠어, 제발. 좋겠는데 그게 안 그걸 되죠. 믿고 참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보고 아 이때 네. 생기겠구나. 그때까지는 되겠지라는 가지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몇 프로밖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더 이게 할게요. 희망 고민이지 이거.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때 가면 또 못했습니다. 또 갈게요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지하철 스크린 도어가 거의 전면적으로 다 생겨서 1호선 위주, 뭐 지상철 빼고 그렇죠. 거의 다 생겨가지고 네.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들 예방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고. 사고율도 많이 있었죠. 줄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그 견물생심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위험한 거 있으면 나도 모르게 뛰어들고 싶은 힘든 사람들은 약간 그렇지. 그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라도 막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맥락적으로 본질적으로 하지 못할 거면은 그렇지. 물리적으로라도 막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아 그것도 있고 뭐 사고도 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사고, 뭐 네. 취객도 이런 것도 네, 있는데 맞아요. 만약에 굳이 9곳이 돼 있었는데 한 곳이 스크린 도어가 안 돼 있었는데 마침 비트비트 거는 사람이 있어 떨어지면 네, 그렇죠. 그 한 개 안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다 큰 이거 인명피해가 네. 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이준석 대표가 전에 뭐 그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94%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호도하는 거죠 사실. 네, 네,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는 그건 원래 100%여야 되는 시설이에요. 그렇죠. 근데 94%밖에 못한 건데 그거를 잘못 다시 네. 96% 높은가 예, 뭐. 이전에 0%였던 때를 기준으로 94%까지 높아졌는데라고 말씀을 하시면 0%대 살던 사람들이 94%만큼 줄어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은 우리가 기초단체별로 경찰서 소방서가 있잖아요. 네. 광주 북부소방서, 네. 서울 은평소방서, 서울 은평경찰서가 있잖아요. 경찰서 소방서가 93%나 있어 전국의 기초단체에. 와 정말 좋구나. 그러면은 그 나머지 6%는 경찰서 소방서가 없는 거야. 불나도 그러니까. 도둑 들어도 그렇죠. 답이 없는 거야. 맞아. 야 96% 높지? 아가리 닥쳐? 뭐 이런 거잖아요. 아 심지어 외딴 선배도 파출소라도 있는데. 그런 그래서. 거예요. 맞아요. 야 경찰 94%야. 높지? 야 모든 정책 우선순위에서 경찰 소방서부터 우선 설치할 수 없어. 더 우선순위가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지하철 점령하지 마. 6% 아직 6%밖에 안 됐잖아. 94% 됐잖아. 셧업 해야 돼. 뭐 이런 거잖아. 정책 우선순위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어. 나는 하는 편이야. 너랑 네. 토론도 해주잖아. 네. 뭐 이런 거잖아. 그렇죠. 예, 나는 하려고 그런 해. 느낌이죠. 근데 그게 더 빨리 안 됐다 그래서 지하철 멈추게 하고 이거 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경찰과 소방서는 모두 기초단체별로 100% 있어야 되잖아. 200 몇 개 있잖아. 우리 기초단체가. 맞아요. 그게 다 있어야 되잖아. 간단하죠? 예. 당연한 필수 공공재인 겁니다. 맞아요. 엘리베이터.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는 지하철은 아주 말 그대로 투박한 이야기지만 시민의 발이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에서 뭐 지하철 없으면 뭐안 되지 생각. 그나마 박성준 센터장님께서 서울에서 이동권을 누릴 수 있는 게 지하철이라고 합니다. 예, 그나마. 그렇죠. 엘리베이터 잘 돼 있고, 예, 공간도 그렇죠. 없고. 그리고 누구한테 약간 신세 안 지고 다니고 싶잖아요. 아, 그렇지 않나요? 그치. 약간 꼭 그렇죠. 예, 뭔가 좀 예, 배려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거 말고. 네. 그래서 리프트가 있는 곳 또 몇 퍼센트 있지 않냐. 다는 안 되지만 그 6%는 리프트라도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저희가 리프트를 기피 시설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불안해요. 아, 많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불안하고요. 더 중요한 건 휠체어가 리프트를 타면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거 그렇죠. 진짜 전시받고, 예, 예, 전시받고. 그렇죠. 맞아, 옛날 그 드라마에서 본 적 있어. 예. 나 실제로도 봤어. 예, 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옛날에는 음악이 나왔어요. 아, 비켜달라고. 맞아. 삐리리 뭐 나왔어. 네, 비켜달라고. 컴퓨터로 후진하듯이. 맞아, 맞아. 그러면 비켜달라고 이야기하는 대상은 비장애인에게 비켜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 그렇게 되면 한마디도 안 한 제가 주목을 받죠.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동시에 시선이니까. 그렇지. 사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도 그냥 에어팟 끼면서 누구들랑 수다 떨면서 평범하게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거야, 편하게 그냥. 그렇지. 그렇죠. 아주 스무스하게. 맞아요. 그런 네,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예. 그 장애인 이동권 정책과 관련해서 거시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장애인 이동권 정책 그러니까 좀 약간 좀 큰 틀에서 봤을 때 부족한 점이나 나아가야 될 방향을 좀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큰 틀에서 봤을 때 부족한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네. 기준을 확률로 이야기해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기준을 확률로 이야기하는 순간 그 확률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하는 발생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아까 제가 같이 오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그 장애인의 삶을 알아보느냐를 고민하시지 말고 그냥 옆에서 같이 걸어봐 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것만 진짜 많이 느껴요. 같이 걸어봐 주시면 돼요. 사실 그런 경우도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 비장애인들은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사실 그게 제일 센터장님이랑 중요합니다. 한 600m, 500m 같이 걸어봤는데 전동 휠체어 타는 센터장님이랑 걸어봤는데 네. 이것도 생소한 걸 넘어서 처음이에요, 처음. 처음이지, 맞아요. 진짜 처음이에요, 처음. 그렇죠. 그렇죠. 길 가다가 그러니까 좀 한 번씩 가끔 만나. 그것도 무슨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아주 가끔 만나고 일단 더 중요한 거는 학창 시절에 겪어본 적이 없어. 그런 건 겪어봤겠지. 그게 뭐냐면은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내 친구가 다리가 다쳐가지고 갑자기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목발을 그렇지. 짚고 다닌다든가 그러니까 비장애인이 부상당한 거라. 그냥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장애인이 일시적으로 잠깐 그런 수동 휠체어를 타고 그런 다닐 때 부분인 거예요. 그런 건 한 번씩 하지. 그러니까 장애인을 옆에서 보는 거하고 그렇죠. 출발을 함께 하는 건 달라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출발점이 같고 목적지가 같으면 이 장애인의 삶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장애인의 삶을 못 보는 이유는 뭐냐면 지나가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 목적지도 출발지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상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아빠랑 제가 이제 20년, 30년 같이 살면서 성장해 오는 가족이라면은 가족을 이렇게 막 대상화하고 약간 물끄러미 바라보고 약간 그런 그렇죠.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같이 생활 공간을 공유하고 시간을 나눠 쓰고 함께 같이 곁에 있는 존재니까 같이 사고하고 항상 그러니까 뭔가 배려한다가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 다르니까. 그렇지. 예. 예. 근데 가끔 보니까 네. 아주 드물게 보니까 요즘에는 학교에서 뭐 이주민이 뭐 누가 있고 장애인이 있고 이럴지 모르겠어 반에. 네. 근데 아직도 나는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아, 그럼요. 소수자들이 기본적으로 약간 다 숨어 지내고 약간 그러니까 그런 게 이런 게 있잖아요. 솔직히 더 많이 바꾸고 나오고 좀 더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부족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나와 있는 장애인이 아주 적거나 극소수거나 아주 많으면 원하는 방향으로 가요. 근데 지금 어중뛰게 많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3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네. 초등학교를 그냥 흔히 얘기하는 일반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전 학교를 통해서 장애인이 제 학년에는 저 하나밖에 없었고요. 전교를 통해서도 5명, 6명밖에 없다 보니 통합교육이라는 게 특수반이라는 거 설치는 꿈도 못 꾸고 잘 어쩔 수 없이 통합교육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특수교육을 커리큘럼으로 그렇죠. 마련도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뭐 이게 비장애인 섞여서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렇죠. 야, 어쩔 수 없이 특수학교를 선택하지 않은 장애 학생은 강제 통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도 생기긴 하지만 그때 저를 만났던 친구들이 하나같이 입 모아서 하는 얘기가 너랑 같이 1년을 보낸 게 내가 살면서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굉장히 큰 차이겠다.
그게 무슨 착하고 나쁘고 개인의 인성 뭐 이런 게 영향을 안 그렇죠. 미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개인의 그런 약간 그러니까 뭐 이거잖아 약간 모든 사람이 손흥민처럼 인성이 바르고 이럴 수는 없고 이강인처럼 치기 어릴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 그렇죠.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약간 사회 공동체 교육 시스템 안에서 장애인들을 겪어보고 그렇죠. 그 자체가 엄청난 장애인 건데 와, 예. 그렇죠. 당신과 함께 한 1년. 1년이 너무 길면 한 달. 네, 네, 더 길면 일주일이라도 함께 하시면 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책을 좀 약간 그렇죠. 설계한다면 예. 그러니까 흔히들 뭐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그래가지고 리프트도 타시고 저상버스도 타보시고 그딴 짓 좀 하지만 진짜 제발 그러지 마시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거 싫어했어요. 그런 거 자체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네.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걸 하실 거면 하루라도 좋고 3시간이라도 좋으니까 동네 그 장애인이 사는 동네에 마트에 가서 같이 장 보시고 네.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뭐 영화라도 한 편 보시고 진짜 생활을 하는 걸로 네. 뭐 그런 리프트 타는 행사 같은 거 말고 제발 그렇게 해보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벤트 행사가 아니라 그렇죠. 캐주얼하게 좀 했으면 좋겠네요. 제발 좀. 캐주얼하게. 예, 일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냥 같이 걸어가 보면 안다니까요. 저는 약간 다른 게 그렇지. 필요 없어요. 이게 장애인 분야뿐만이 아니라 약간 어떤 정책 대상을 대하는 그 이벤트적인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덜 하려고 철학적으로 덜 하려고 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면 그렇죠. 그거를 되게 많이 했던 사람 좋아했던 사람이 문재인과 윤석열. 그 막 가갖고 어묵 먹고 이딴 거 좀 안 해도 제발 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 어묵과 그런 약간 식음료 위주의 산업이야?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보여주기 시기까지 사실. 제복 입고 가갖고 막 그렇게 쇼하는 것도 싫고 막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참모들 장관들 불러가지고 논의하고 그렇죠. 동향 살피고 좀 그딴 것 쪽에서 야당 좀 사실 설득하고 차라리 그렇죠. 그런 게 있고요.